세상에 그런 말 있죠. 실수를 하되 2번 이상은 하지 마라.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또 찍었으니 절대로 다시는 소음이 있는 곳에서 찍지 말자고 했으나 오늘 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이나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집에서 다시 찍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미운 하루군요. 여기는 땡스 기빙데이 홀리데이여가지고 저는 3일 동안 제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 동네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골 지역에서 잠깐 홀리데이를 즐기다가 왔어요. 저희 추석이랑 비슷하게 진짜 배가 터질 정도로 터키를 먹고 펌킨파이랑 정말 온갖 호두파이 뭐뭐 해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이 조금 살이 찐 게 보이죠? 제가 한 2kg 정도 살이 찐 것 같아요. 역시 가족 단위의 어디인가를 가면 무조건 살이 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벤트 공지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미국 대학이 엄청 비싸잖아요. 미국 대학을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을 제가 전수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혼자서 학비를 다 내고 있는 불우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대학에 오기 전에 학비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로 갈지 뭐 어떤 지역으로 갈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심 끝에 좀 이렇게 정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학비였습니다.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학비를 줄일 수 있지? 장학금은 어떻게 하지? 뭐 학교를 다니면서 최대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서칭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놀랬던 점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정보가 진짜 없어요. 뭐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구글도 해보고 뭐 유튜브 검색도 해보고 근데 막 진짜 이렇다 할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오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진짜 돈 많이 줄였겠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돈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오기 전에 뭘 하면은 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행기 표는 절대로 유학원을 통해서 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비행기 표는 유학원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고 절대로 해줄 일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시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혹시 뭐 인터파크 이런 거 쓰시나요? 사실은 인터파크나 이런 것도 수수료를 다 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에어아시아면 에어아시아에서 혹은 뭐 아시아나면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호텔스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파크 에어라든지 그런 식으로 묶음해서 파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준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제가 비행기표를 따로 검색을 해왔습니다. 에어라인 홈페이지에 직접 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따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훨씬 줄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는 묶음으로 돼 있는 것도 최저가라고 써 있는 것도 다 수수료를 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보셔서 직접 예약을 하시는 게 비행기 표는 가장 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요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학생 보험을 들지 않으면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검색을 해봐도 그렇고 정보가 엄청 많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서 유명한 막 그런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해외 유학생들 보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풀커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뭐 뼈가 부서지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치과 보험은 되는지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는 되는지 뭐 정신질환까지 다 보험 처리가 되는 그런 풀커버리 되는 보험을 요구합니다. 모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조금 주립대학이나 조금 좋은 학교에서는 풀커버를 다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풀커버 일단 비싸요. 비싼 것도 비싼데 한국 보험은요 지금 2019년부터는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5세 이상은 풀커버 보험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2019년부터는 풀커버를 25세 이상도 받아준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한국에서 풀커버는 한 120만 원 정도 이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풀커버를 한국에서 못 하시는 분들은 학교 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풀커버이 얼마냐? 무려 저희 학교는 2,400불, 한국 돈으로는 한 2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험금이 270만 원이야. 너무 비싸잖아요. 진짜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저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 보험사에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하거든요. 야, 너 일단 풀커버 말고 대충 제일 싼 걸로 들어. 그리고 학교에서 너한테 너 보험 뭐 가지고 있니? 뭐 체크해서 가지고 와 이러면서 종이를 줄 건데 그거 대충 다 된다고 하고 그냥 주면은 알아서 처리해줘. 근데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대충 처리를 정말 해준다고만 하면 좋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요. 거짓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가 스무스하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면서도 좀 찜찜해요. 그쵸? 근데 제가 학교에 오고 나서 알게 된 건데요. 1월에 봄학기를 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학교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을 발표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 메일 같은 게 올 거예요. 보험 관련 메일이 오거든요. 너 보험 미리 들어. 그거를 꼭 찬스라고 생각하고 잡으셔야 돼요. 그 미리 들어라고 하는 보험은요. 풀커버는 아닌데 학교에서 허락해주는 한도의 엄청 싼 보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 수 있는 건 600불짜리예요. 그러니까 풀커버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1년에 600불이에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7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학교에서 허락해주는 보험을 들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270만 원짜리 보험을 절대로 안 들었겠죠. 그래서 보험도 한국에서 드는 것보다 학교에서 이렇게 미리 하면은 싸게 해줄 수 있는 학교에서 받아들여지는 보험을 할 수 있다면 꼭 보험은 학교에서 미리 하는 걸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별건 아닌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혹은 뭐 이제 학생 할인 같은 거를 잘 써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제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하잖아요. 그럼 학교 주변 근처에는 학생 할인이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영화 보러 가면 5불밖에 안 되니까 한국 돈으로 한 5,500원 정도? 그러니까 되게 싸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차가 없이도 학교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거의 이제 학교 주변 거의 다를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만 이용하시면은 거의 교통비를 안 들이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쿠폰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학교 인포메이션 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 있는데 그 쿠폰북을 잘만 이용하시면 여기저기서 할인도 많이 받으면서 뭔가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어디에서 살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숙사에 살지 마세요. 어떤 학교는 맨 첫 번째 학기 혹은 1년 정도는 기숙사에 무조건 살게 하는 그런 의무를 지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절대 기숙사에 살지 마세요. 왜냐면 기숙사는 너무 비싸요. 기본적으로 학교 기숙사는 1,000불에서 1,2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가격은 그렇게 비싼데 방을 혼자서 쓰지도 않고 어떨 때는 방을 2명 이상, 뭐 3명 이상 쓰는 것도 있고요. 방을 혼자 쓰더라도 막 엄청 방이 작거나 엄청 이제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랄까요? 그래서 기숙사는 사실은 되게 그런 갖춰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돈 됐다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학교 근처에 있는 약간 기숙사 시설이에요. 근데 아파트처럼 해가지고 되게 넓게 캠퍼스 전역에 이제 막 돌아다니 보면은 근처마다 이렇게 막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전부 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건물들이에요.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학교 주변에는 한 650불에서 720불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제 친구들 집도 가보고 해봤는데 정말로 이 기숙사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도 되게 크고요. 제가 방 청소를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도 되게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룸메이트는 4명이 돼요. 집이 진짜 됐다 커요. 그리고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다 따로 분리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룸메이트들이랑 부엌이랑 거실 말고는 같이 공유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별로 볼 일도 없어요. 되게 프라이버시를 잘 지킬 수 있고 엄청 시설도 잘 돼 있죠. 짐도 돼 있고 건물 자체에 도서관도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있죠. 자쿠지, 한국어로 스파. 스파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뭐 당구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컴퓨터 룸도 있어서 애들이 뭐 컴퓨터 고장나거나 하면은 가서 그냥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설이 진짜 잘 갖춰져 있어요. 기숙사는 정말 비싼데 비해서 시설도 정말 안 좋고 대부분 뭐 화장실 같은 것도 친구들이랑 다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를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정말 손해볼 뻔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밀플랜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파는 것도 있어요. 기숙사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걸 또 사시더라고요. 학교 학식을 이제 싸게 좀 묶어가지고 한 번에 많이 이렇게 파는 건데요. 밀플랜도 사실은 비추합니다. 왜냐면은 학교 내에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걸 팔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맨날 먹는 거 또 먹고 또 먹고 하니까. 그리고 친구들을 좀 사귀고 하면은 맨날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좀 학교에서 밀플랜을 그렇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플랜도 웬만하면은 안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의 비장의 정보입니다. 바로 따다 클랩이에요. 클랩. 여러분들 클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미국인 친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 미국 대학에는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드바이저가 뭐냐면, 자, 어떤 학생마다 전부 다 사연이 다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다르고 필요한 과목이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요? 학생 혼자도 다 알기 힘들죠. 그래서 미국 대학에는 어드바이저라는 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학과마다 이렇게 몇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바이저는 내가 이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다 짜줍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나 혼자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너 이거 수업 들어야 돼. 너 이거 페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해주고, 너 졸업하려면 몇 학점을 이번에 듣고, 다른 때는 또 이거를 듣고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해줘요. 그리고 뭐 내가 페일을 했다. 이 수업에서 내가 페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도와주고 되게 어드바이저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드바이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자주자주 가서 한번 만나 뵈야 되는데요. 저도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 클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국 대학은요 한 크레딧 그러니까 한 학점당 거의 100만 원에서 한 정말 비싼 학교는 200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한 수업은 3학점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수업이 거의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싸죠. 여러분이 졸업을 하려면 필요한 학점이 거의 120학점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돈이 얼마예요? 그쵸? 그리고 뭐 편입을 하시는 분들도 뭐 60학점 이상은 아마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자, 이 클랩이라는 건 뭐냐면요. 학점을 다른 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비싸게 학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쳐서 이 시험 이름이 클랩인 거예요. 이 내가 필요한 어떤 과목의 시험을 외부에서 쳐가지고 그 학점을 인정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클랩이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웬만한 주립대학교나 괜찮은 학교는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랩에 있는 그 수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약간 교양 과목이랄까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 교양 과목들이잖아요. 그런 과목들이 주로 이제 클랩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college algebra 그리고 American government 그다음 American literature 뭐 정말 여러 개 있거든요. 뭐 business law 그다음 chemistry 뭐 college composition 진짜 다양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 밑에 이거 목록을 쫙 한번 써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크레딧이 3크레딧 인정, 6크레딧 인정, 그다음 4크레딧 인정, 그리고 어떤 거는 8크레딧 인정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크레딧을 학점을 엄청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클랩 시험을 하나 치는 게 얼마냐? 한 1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시험을 치려면 15만 원 정도 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이거 해서 3학점짜리 크레딧을 받았다. 3크레딧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줄이는 거야? 장난 아니죠? 저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크레딧이 15크레딧을 제가 클랩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5개 이제 클랩 시험을 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클랩 시험이 만만한 건 아니에요.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클랩 시험을 준비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과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클랩을 준비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클랩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치시려고 하면은 하나 이상 시험을 치는 거는 힘들 거예요. 진짜 독하시지 않는 이상. 근데 아무튼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러면은 클랩 시험 도대체 어떻게 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college algebra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수학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학 수업을 다 들어야 되죠. 야,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뭐고 이걸 다 듣고 나서 뭐 로그는 뭐고 지수는 뭐고 이걸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받는 거잖아요. 뭐 A 학점 받거나 B 학점 받거나. 근데 클랩은 그냥 이 학교에 클랩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기세니까 토익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익 시험을 치듯이 가서 시험을 치면 돼요. 그리고 합격을 하면 오케이, 학점 인정인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은 아마 바로 다시 치지는 못해요. 막 무한대로 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치고 나서 3개월 뒤인가? 그때 한 번 더 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그래서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알지브라를 이번에 쳤는데 떨어졌어? 그럼 3개월 뒤인가? 그렇게 또 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의 이수를 이제 학교가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클랩을 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벤트 한다고 했죠? 2019년 클랩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엄청 두껍죠? 오늘 시험, 예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토익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이 시험을 이 책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이 정보를 저를 통해서 아셨다면 이번에 이벤트 꼭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클랩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줄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15크레딧을 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를 줄이는 셈이죠.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하기입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는 한 11불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9불에서 11불 정도로 주는데 유학생 신분으로는 학교 내에서 일하는 거 말고 학교 밖에서 일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공부하는 게 빡세고 진짜 성적을 잘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빡세요. 훨씬. 그리고 시험도 진짜 자주 보고 퀴즈라고 해서 정말 자주 보고요. 숙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학과나 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학교 다니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학비도 부족하고 용돈도 부족해서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학점 관리가 저는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조금 되고 나셔서 이제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떤 알바 자리를 주냐? 일단 학교에서 있는 작은 카페나 아니면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과별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학과 학생이다. 그러면은 밖에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 가르치는 거 있죠. 그런 튜터링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시급 한 10불씩 받으면서 애들을 밖에서 가르치는 그런 알바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학과 하는 학생들은 또 인턴으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 되지 않는 이상 이런 학교에서 하는 알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이 애들이 하는 알바 중에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미국은 대학교 투어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혹은 뭐 미래 학부형들 그리고 미래 학생들이 학교 투어를 진짜 많이 해요. 그 진짜 매일매일 거의 한 3, 4팀이 맨날 이제 학교 투어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가고 뭐 도서관에 뭐가 있어요, 뭐 컴퓨터 자료는 뭐가 있어요, 이것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수영장은 여기 있으면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학교 캠퍼스가 진짜 크거든요. 그거를 설명해주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을 보니까.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캐셔로도 일을 하고. 근데 학교가 워낙 크니까요. 미국 대학은 캠퍼스 자체가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책을 사지 말자. 무슨 수업 들을지 등록하고 나면은 무슨 책 사야 되는지 다 나오죠? 여러분, 절대 학교에서 책을 사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미국은 학교 책이 진짜 비싸요. 제 책 중에 가장 비싼 책이 220불짜리. 그렇게 두껍지도 않다. 근데 책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이 책을 사느니 그냥 근데 보통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고책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보면은 중고 서점이 있거든요. 되게 크게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중고 매장에 산 책이거든요. 여러분 얼마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책값은 한 6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한 학기 보고 안 볼 책인데 어때요? 그냥 이렇게 사면 되죠. 제가 책을 산 이 곳이 이름이 북홀더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미국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중고서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알라딘 정도랄까요? 그냥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게 인터넷에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거든요. 이 북홀더스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중고 책을 사거나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팁.
렌트를 할 수 있어요, 책을. 그래서 한 학기만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책 렌트를 그럼 무조건 해야겠네요? 저는 렌트하지 않고 샀어요. 왜냐면 일단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메모도 많이 하고 싶고 줄도 막 끊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돈 좀 줄인다고 렌트를 하면은 뭐 한 10불에서 20불 정도 더 싸겠죠? 그거를 줄인다고 렌트를 하느니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책을 사버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샀는데요. 렌트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학교 책방에서는 제 값을 다 주고 사야 되거든요. 진짜 비싸요. 그래서 절대 학교 책방에서 사지 마시고요. 근데 학교 책방에서도 렌트를 합니다. 워낙에 책값이 비싸니까 학교 책방에서도 렌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렌트를 해서 이제 쓸 수 있는데 렌트비도 비싸죠. 학교 책방에서 사는 경우에는. 자, 그럼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책 안 사는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교수님들 다 이해해줘요. 그렇게 비싼 책을 이제 다 살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는 학생이 많냐면 필요할 때마다 그 책을 맨날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쪽지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만 복사를 해가지고 쓰는 친구들도 많고요. 왜냐면 라이브러리에 또 가면은 책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책을 빌려서 집에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냥 그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어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렌트를 하고 또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그런 팁인데, 처음에 미국에 이사를 왔을 때 여러분들 미국 대학생들 집에 가면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타다! 미국 대학생들의 로망이죠. 미국 학생들은 항상 이제 학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내에 이 포스트를 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학교 내에 이렇게 자판을 깔고 이렇게 포스터를 막 팔아요. 엄청 유명한 그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들 사진도 있고요. 저 경우에는 이렇게 스누피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샀는데요. 이 포스터도 사고 막 이런 대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아무튼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저도 방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월마트하고 그리고 타겟하고 가서 막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타겟이랑 월마트 생각보다 안 싼 거 아세요? 그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돈 많이 썼죠. 처음에 가서 막 이것저것 막 이걸도 사야 되고 베개도 사야 되고 막 이거 사는데, 사소한 거 진짜 필요한 거 사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접시하고 포크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샀는데도 또 돈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다이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러샵이라는 곳이 있는데, 달러트인가 달러샵인가 뭐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다이소랑 다른 거 뭐다? 무조건 1불. 무엇이든지 다 1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접시도 하나 1불, 포크도 하나 1불. 그래서 되게 진짜 필요한 건데 그렇게 예쁘거나 막 팬시할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다 1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달러샵에서 쇼핑 되게 많이 했는데 다 사도 100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있는 거 알았으면 여기서 샀을 텐데 잘 몰라가지고 거기 샀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필품 좀 안 예뻐도 되는데 그냥 좀 쓸만한 거 필요하다 하시면 꼭 달러샵에서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차를 사야 되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차를 사야 되냐? 그러면 바나나는 차가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는 인정. 완전 인정. 왜냐면은 일단 여기는요, 한국이랑 다른 게 편의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편의점이 막 코앞에 있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마트를 가야 되는데 엄청 멀고요. 뭐든지 다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 거 할 거라고 차를 사?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고시장이 차가 그렇게 싸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웬만하게 굴러다니는 정도의 차를 사려고 해도 한 2,000불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기본적으로 좀 비싸고요. 그리고 차 레지스터 해야 되죠. 레지스터비도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차 보험도 들어야 되죠. 그래서 파킹비도 내야 되죠. 진짜 돈 들어간 데 너무 많아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에서요, 그 버스가 다니는데 그 버스가요, 월마트 정도는 갈 수 있는 수준의 이 범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되게 멀리까지 좀 가줘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애들이 뭘 많이 쓰냐면, 물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주차도 불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있어도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좀 평지가 많거든요. 미국은 산지처럼 이렇게 이런 경사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지가 많다 보니까 좀 스케이트보드 타거나 자전거 타는 친구들 진짜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차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친구 사귀고 하다 보니까 꼭 가야 될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차가 없어도 불편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진짜 완전 짱인 거는 뭐냐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에 갈 때 어둡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에스코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에스코트라는 게 뭐냐면 학교 에스코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라이브러리인데 집에 갈 거야. 데려다줘. 이렇게 하면 학교 입구까지 에스코트를 해줘요. 근데 뭐 학교 입구까지 얼마라고? 걷는데 한 20분 정도예요. 되게 어두우니까 학교가 워낙 크기도 하고 어두우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에스코트 해주니까 집이 바로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에스코트 타고 가면은 그냥 진짜 바로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잘만 이용하시면은 차 없이도 완전 살 수 있죠. 그리고 학교 생활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학교 근방으로 막 멀리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남자친구하고 이제 미국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가끔 이제 나갈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뭐 쓴다? 우버 진짜 많이 쓰고요. 우버를 정말 많이 쓰고, 그리고 리프트라고 해서 우버보다 더 싼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차 렌트하면 되지. 뭐 엄청 그렇게 차 없어도 못 살 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월마트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타겟이랑 월마트 은근히 비싸다고. 근데 월마트에서도 꼭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뭐냐? 일단 대용량이에요. 무조건. 미국은요. 코스트코 같이 모든 게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팔아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뭔가를 사시는 거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특히 뭐가 싸냐? 고기가 진짜 쌉니다. 고기랑 우유. 한국에서 요만한 우유 얼마다? 1,000원? 요만한 거 우유 얼마다? 2,000원 막 그러죠. 근데 여기는요 4리터 진짜 제 몸통만한 우유가 3불? 2점 몇 불? 막 그래요. 우유가 진짜 싸요. 그 치즈도 진짜 싸요. 프렌치 프라이 이런 것도 진짜 냉동식품 진짜 싸거든요. 대용량으로 파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싸고 살찌기 딱 좋죠. 제가 이제 둘러본 결과 제 친구들은 주로 퍼블릭스라는 곳을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퍼블릭스는 이제 월마트하고 가격 비교하면서 조금 더 비싸요. 조금. 진짜 조금 더 비싼데 서비스가 훨씬 좋고 조금 질이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가 좋은 거는 예를 들어 보면은 봉지 막 한 두세 개 이렇게 샀어요. 그만큼씩. 그러면 이게 무겁잖아. 무겁든 안 무겁든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직접 차까지 갖다 줘요. 그러니까 저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할 때 제가 괜찮아 나 차 없어 이렇게 하는데 입구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서비스 중심 추천하고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퍼블릭스가 좀 평판이 좋은 편이에요. 월마트에 비해서. 만약에 돈을 줄일 요량이면 레스토랑은 가지 말아야입니다. 레스토랑에 가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세도 붙고 음식 값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비싸죠. 기본적으로 한 1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뭘 먹든 거기다가 부가세 붙죠. 거기다가 팁을 15%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조금 기분 내가지고 레스토랑에 갔다 그러면은 뭐 4만 원치 먹어도 이제 한 50불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날에는 뭐 그럴 때 친구들이랑 놀라고 할 때 갈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레스토랑에 가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양을 진짜 많이 줘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음식 크기가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완전 꽉 채워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절대 한 끼 다 못 먹어요. 세 끼에 나눠서 먹습니다. 그만큼 양이 많아요. 미국은 뭘 시키는 양이 많아요. 한 번에 다 끝내지를 못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도기백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남은 음식 싸가는 거 있죠. leftover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 레스토랑에 가면은 나 이거 남은 거 싸줘. 도기백 please 뭐 이렇게 하거나 뭐 can I bring this leftover? 나 이거 leftover 가져가도 돼?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왜냐면 그런 문화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 음식 가기 싫고 재료값보다 이게 더 싸겠다 하실 때는 한 끼 사가지고 여러 개 나눠 먹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죠. 휴대폰 이제 등록할 때 우리나라처럼 데이터 무제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되게 비싼 거 뭐 50불짜리 60불짜리 막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저렴한 거 사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 근방으로 막 엄청 멀리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 공부를 하시니까. 근데 학교 내에도 그렇고 그냥 사는 건물 내에 항상 와이파이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데이터를 쓸 일이 없어요. 저 제일 싼 거 쓰거든요. 근데도 데이터를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막 무제한이 필요하거나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 저 머리 얘기 좀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지 않아요. 이 머리 저 염색하는 것도 다 제가 한 거고 저는 머리를 빨주노초 파란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무지갯빛으로 다 해봤어요. 하고 싶은 색깔 다 해봤고 워낙에 미용실이 비싸니까 요즘 한국도 되게 비싸지만 미국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니까요. 머리는 그냥 혼자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미국에서는 셀프로 하는 그런 미용이 이제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월마트를 가시거나 어디를 가셔도 그런 제품을 되게 잘 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뷰티샵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올리브영 같은 그런 곳이 여기는 이제 브랜드 네임은 몰라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나 염색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되게 잘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고, 염색을 화끈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매닉패닉이라는 제품입니다. 미국에서는 6불에서 10불 정도 하면 살 수 있거든요. 되게 싸잖아요, 그쵸? 머리 웬만하면 혼자 하고요. 눈썹, 속눈썹 붙이고 싶으신 분들 무조건 한 번씩 붙이고 오세요. 여기는요, 이거 눈썹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한 50불에서 한 100불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비싸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눈썹은 지가 붙여요, 직접. 예, 글루하고 사가지고 지가 진짜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너무 비싸니까 팁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혼자 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손톱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꼭 이거 스티커 사오세요. 여러분들 많이 붙이시죠? 그래서 팁도 줘야 되니까. 뭐 저는 팁을 후하게 주는 편인데, 팁을 주려면 후하게 주고 아예 안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환경을 만들지 마자 주의. 웬만하면은 전부 다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학교 어떻게 싸게 다니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유학생들한테만 비싼 게 아니에요. 미국 대학은 미국 학생들한테도 되게 비쌉니다. 학교에서 유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정말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회사 이런 데에 스폰서를 구하거나 그런 거 해주는 것도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아서 보시거나, 장학금은 거의 받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학비를 줄이는 방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클랩을 이용을 잘 하신다면 일단 정말 큰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듯이 제가 선물을 다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단! 1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책을 꼭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저렴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이 클랩 책입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라고 한 게, 이 공부를 하시려면 미국에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클랩 책이 1번 선물입니다. 두 번째. 타다! 제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의 스타벅스 컵이에요.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플로리다 써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플라멩고 그림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플로리다에서만 파는 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스타벅스 플로리다 컵.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데 하이라이터하고 블러셔, 그 다음에 섀도우가 진짜 미국은 되게 인기도 많고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큰 건데요. 눈에 화장하는 거, 아이섀도우가 이렇게 쭉 색깔별로 있고요. 제가 많이 쓰는 색깔 컬러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조금 다양한 컬러들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섀도우, 그 다음에 블러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고 자주 쓰는 거라서 엄청 비싼 제품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되게 애정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은 이 선물에 등수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클랩 선물을 받고 싶은 분은 꼭 클랩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써주세요. 아니, 공부도 안 하시는 분한테 이거를 보내드리면 조금 이제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클랩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분이 이제 클랩 책을 진짜 하고 싶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분이 받아가면 좋겠죠. 아니면 뭐 여자친구한테 줘도 상관없지만 그리고 플로리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 사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지금 한국 사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또 준비할 거고, 프랑스 사시는 분들, 유럽 사시는 분들, 뭐 일본 사시는 분들, 호주 사시는 분들, 뭐 나중에 이제 점점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은 더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제일 구독자가 많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살고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봤고, 곧 이제 한국 분들하고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미국에 올 때 고려해야 할 것, 그리고 미국에 올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리스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이 이벤트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꼭 선물을 받지 않더라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꼬리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한 정보들을 다 이제 올려볼 테니까 저희 여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드디어 이 영상을 끝내고 이제 자러 가야겠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한 2, 3일 동안 문을 닫았어요. 휴가라 가지고. 근데 드디어 학교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 no. This is my YouTube channel. Oh snap! Yo, what's up, man? Welcome to South Florida. I don't know what they call South Florida though. We're not the southern, like, school, right? But you have pretty strong southern accent. Yeah. You're not from here? You're from here. Nah, I'm not from here. I'm a celebrity too. Oh, yeah? No, I'm playing. Alright. Thanks. 아무튼 그래서 도서관에 가는 길이 너무나도 심심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방금도 보셨지만 그냥 뒤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요 친구들이 와서 말도 걸고 뭐 모르는 사람도 말도 걸고 아까 그 친구도 뭐 여기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서든 액센트가 아주 강한 친구였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금 도서관에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네요. 학교가 됐다 멀어서